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한국은 남이, 제주도, 서울, 에버랜드, 부산 등 로맨스 영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 투어를 통해 김치의 땅을 탐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설은 사계절 내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안전도시지수 세이프 시티즈 인덱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60곳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포브스 기준 가장 안전한 국가 100개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 11위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많은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따위 우리 상대가 아니지 왜 한국인은 먼저 하는 거냐? 팬데믹 미국이 끝나고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풀어내듯이 여기저기 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상황이면 여권에 관련된 이슈를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 여권 파워라고 해 비자 없이 타국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여권 파워 지수는 몇 등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올 초 영국 컨설팅 그룹 헨리 앤드 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 파워 순위는 세계 2위인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199개 중 2위이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국으로 싱가포르와 동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여권 파워는 선진국이고 뭐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 여권 파워를 잘 모르던 여성분의 사연을 재밌게 봐서 한번 같이 즐겨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리투아니아에서 온 에바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조금은 낯설 수 있는 나라인 리투아니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인 2022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을 처음 온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한국 사람이 궁금해서였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그저 발트 3국 중 하나인 나라 같은 느낌이 강한 나라이다 보니 동양인을 보는 게 쉽지 않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우연치 않은 계기로 대학교 생활 때 한국인 친구를 짧게나마 친하게 지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에 한국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를 먼저 보살피고 챙기는 그의 모습이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웃으면서 한국 사람, 대체적으로 이렇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많지만 딱히 설명해줄 말이 없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한국에 와서 한번 그것을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후로 그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나눴던 짧은 5분간의 대화가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건데요. 그렇게 한국을 왔고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계속하던 중 영화 세렌디피티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연애 후 리투아니아로 돌아갔다가 그 남자를 너무 보고 싶어서 급하게 준비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작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국 여행을 추천해준 한국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 한류가 아무리 유행이라 해도 리투아니아까지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한 이유도 나라보단 그 사람이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배려와 세심함이 있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제대로 한번 선진국이란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사업과 저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신혼여행을 안 가고 그냥 같이 살기만 했는데요. 이번에 제 건강이 나아지고 남편의 희생으로 이번에 결혼기념일 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목적지는 남편에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한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 유럽을 한 바퀴 돌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편보단 제가 더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유럽 여행 코스를 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익숙하지 않은 남편을 위해 유럽하면 생각나는 대명사적인 나라가 많은 서유럽 투어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위스를 경유하고 이태리를 거쳐 마지막에 바티칸, 앵구까지 해서 끝나는 짧지만 알찬 코스로 준비를 했고 저희는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파리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이미그레이션을 위해 이민국을 갔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입국 심사를 따로 하게 되는데요. 유럽연합의 국가는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 외 국가들은 까다롭고 조금은 긴 입국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지루하게 되죠. 당연히 한국 사람인 남편은 마이너스 유럽연합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였죠.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였죠. 근데 남편이 유럽연합 국가에 줄을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저기서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말고 저기 가서 줄을 서서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긴장해서 굳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제가 이상하게 쳐다보니 남편은 나도 여기가 맞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저기 붙어있는 유럽기 옆에 국기가 태극기라고 말을 해주고는 그 태극기는 한국 국기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선 그게 좀 이상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도 잘 몰랐고 그렇게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한국은 유럽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유럽연합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프랑스만 그런 건가 생각했지만 스위스, 이태리 다 거침없더군요. 아주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의아한 듯 쳐다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더군요. 이게 지금 신기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출장 갈 때 같이 미국을 가보면 더 놀라겠다고. 그렇게 까다로운 미국 심사도 금방 끝내고 나온다고. 아마 유럽도 그럴 텐데 사전 신청을 한국도 할 수 있고 똑같이 쉽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한국 사람을 접할 일도 없고 나랑도 해외를 나갈 일이 없었으니 신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더 강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는 상태로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게 된 건데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BONEWA 지도상에서 보는 땅의 크기도 크지 않아 잘 보이지 않고 엄청나게 우월한 무언가가 없는 것 같은 영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요.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알면 저의 의문점이 풀릴 것 같으니까요. 뭐 이 부탁을 할 때 사실 남편이 친 장난 때문에 살짝 힘이 빠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6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말을 하길래 처음으로 정색을 하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웃어넘기더군요. 말이 안 되잖아요. 6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남편에게 약속을 받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남편에게 과외는 받지 못하고 있지만 빨리 과외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제2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한국사. 자격증까지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요 근래 느낀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아마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아기자기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이번처럼 재밌는 일이 생기게 되면 글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근현대사를 배웠을 거고 60년 전 한국을 배우면서 놀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글에 관련 댓글들이 꽤나 많이 달렸는데요. 몇 개 볼만한 글들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 영국 입국 심사대는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있거든. 물이 짧아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근데 옆에 보면 한국 사람들 유럽연합이랑 같이 나가는 거 보면 세상 부러울 수가 없더라. 처음으로 중국인이란 게 조금은 슬픈 날이었어. 언제쯤 중국 은적에 가능하려나? 여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보통은 국가의 힘이랑 비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국가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봐. 다들 아무리 타인종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에 어지간하면 한국 사람들은 있을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큰일 다는 기사 본 적 없잖아. 그치? 차라리 좋은 일을 하면 했지. 이런 글 왜 매번 올라오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하냐? 다 보았기 때문이야? 난 아직도 한국이란 나라는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데 왜 그렇게 강한 힘의 여권을 갖고 있는 거야? 넌 좀 밖에 나가서 봐라. 대세를 모르네. 인터넷에 하다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이 농담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도 농담을 제대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권 파워라는 게 가끔은 강제적으로 이뤄지거나 국가 간의 관계를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반응처럼 그 나라를 방문하고 사람들의 이미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긴 할 겁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이민자분들이나 노동을 위해 타국을 갔던 많은 분들의 힘으로 이뤄낸 위상이고 흔적인 것 같습니다. 여권 파워를 느끼게 될 때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분들,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